1956년 미국의 뉴저지. 제임스 비커리는 심리학자이면서 광고업자였는데요. 그렇기에 마케팅에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뒤집어질 엄청난 실험을 하나 계획하죠. 그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6주 동안 당시 상영 중이던 피크닉이라는 영화에 5초 간격으로 팝콘을 먹어라, 코카콜라가 먹고 싶다 라는 글을 띄우는 것이었는데요. 이 글자들은 3000분의 1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는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간 실험 참가자들은 이러한 글자가 적힌 화면이 지나갔는지 인식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비커리가 궁금했던 건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리는 저 화면들이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였는데요. 만약 비커리가 기대한 대로 이 인식할 수 없는 영상이 영향을 미친다면 참가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마치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고 타인의 의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 효율의 정신지배라고 할 수 있겠죠. 실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눈에 읽히지도 못했던 이 글들이 매점의 매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팝콘은 무려 57.5%가 더 팔렸고 코카콜라는 18.7% 정도로 판매 증가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누군가의 의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죠. 충격적인 결과는 각종 매체를 타고 널리 알려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매체들의 정신지배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죠. 미 연방의회와 미 통신위원회는 즉각 이를 문제시하였고 결국 이러한 자극을 규제하는 법안까지 나오게 됩니다. 국가의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사실상 실험의 결과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람들 사이에선 점점 신빙성을 갖추어가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글의 영향을 받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평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접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한 것들 뿐이죠. 우리가 의식이란 것을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최소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 시간의 경계선을 역치라고 부릅니다. 3000분의 1초와 같은 짧은 시간은 이 역치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이러한 역치 이하의 시간대의 메시지들도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지각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의식에 의해서요. 이와 같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각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하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의식은 못하지만 지각은 하고 있기에 이 정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역하효과 혹은 서브리미널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위 실험은 역치 이하의 시간대 동안 팝콘을 먹어라, 코카콜라가 먹고 싶다라는 글을 보여주어 우리의 역하지각을 유도하였고 이에 의해 서브리미널 효과가 일어나는지 확인한 실험인 것이죠. 그런데 몇 년 후 이 실험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2년 한 인터뷰에서 위 서브리미널 효과 실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던 비커리는 자료가 부족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고 고백하였는데요. 규제 때문에 다시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도 전하였죠. 하지만 무려 6주 동안이나 진행되었던 이 충격적인 실험의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알고 보니 위 실험은 논문 한 장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6주간 실험에 참가한 인원의 숫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6주, 이것마저 가정이었죠. 팝콘의 평소 기간별 판매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었습니다. 콜라의 계절마다 판매량이 매우 다를 텐데 그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를 보여준 자세한 루틴과 방법에 대한 설명 존재하지 않았죠. 그 어떠한 자세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저 6주와 57.5%, 18.7%, 3000분의 1초 등 막연한 숫자만이 존재하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3000분의 1초라고 하는 이 숫자에 존재했습니다.
3000분의 1초 동안 영화 사이사이마다 영상을 집어넣을 기술력이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영화는 1초에 24컷이 영사되었는데요. 즉 최소 단위가 24분의 1초라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도 72분의 1초 정도가 영사된다고 합니다. 또한 3000분의 1초는 망막조차 자극하지 못하는 매우 빠른 시간입니다. 즉 어찌어찌해서 띄워준다고 해도 인간이 인지조차 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건 99% 조작이라고 봐도 될 법한 실험입니다. 놀라운 건 이 실험은 탄탄한 신빙성을 바탕으로 교과서에도 실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커리의 허무맹랑한 실험은 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신뢰를 얻었고 규제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당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였습니다. 히틀러의 선동정치에 휘둘려 인간이 할 수 없을 법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겪었고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통해 인간에 대한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시기였죠. 이때 정신지배라는 타이틀은 엄청난 공포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자마자 엄청난 거부 반응을 일으켰죠. 심지어 이때는 라디오나 영화에 이어 텔레비전이 한창 보급될 때였는데 이 덕에 구석구석 비커리의 실험을 나를 수 있었죠. 하지만 사실 이때 학계에선 비커리의 실험이 택도 없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논문 한 장 없는 이 실험은 역학지각계에선 거론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통하였죠. 하지만 대중매체들은 맛있는 정보들만 실어날랐습니다. 학계의 발표와 부정은 대중들이 열광할 만한 것이 아니었죠. 즉 대중들의 공포심과 대중매체의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잘못된 정보 전달에 의해 위와 같은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은 미국을 흔들어 놓았던 한 실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 이렇게 조작되어졌거나 진실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접할 때 조금 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상